안녕하십니까. 이번 웅토링 비즈니스 한국어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코리아 헤럴드 외국어 사업본부 이사를 맡고 있는 허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는 상사를 대상으로 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는 발표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남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나도 프레젠테이션을 잘해보고 싶다. 오죽하면 그런 책이 다 나왔겠습니까? 나도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 라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좀 효과적으로 잘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와 또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즉 발표를 할 때 뭐가 다를까? 혹시 어떤 한국의 기업 문화나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 발표는 영어로 하는 프레젠테이션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영어로도 발표를 많이 해봤고 컨퍼런스 같은 데서 학회 같은 데서 영어로도 발표를 많이 해봤고 또 한국어로도 흔히 말하는 입찰 제안, 즉 경쟁사들과 어떤 계약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한 발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구글에서 먼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치고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한글로 발표라고 치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눈에 확 띄는 이미지들 중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실에서 아이들이 손 들고 발표하는 이미지죠. 네. 이런 이미지들이 자주 보입니다. 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때와 한국어로 발표라고 할 때 보여지는 이 이미지들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훨씬 더 주도적이고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죠. 하지만 한국어로 발표를 할 때는 이렇게 교실에서 대답을 아는 사람, 답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시킬 때처럼 이렇게 약간 수동적이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할 때에는 시키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격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듣는 청중들도 발표자가 그것을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테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발표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한 많은 그런 전략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즉 발표하고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갭 또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의 차이점은 점점 줄어서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국어로 하는 발표니까 어떤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태도 면에서 달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감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컨텐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자,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듣는 청중들에게 어필할 만한 그런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각 자료는 저희가 PPT를 활용해서 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PPT를 슬라이드 자료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각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디자인이 잘 된 PPT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느냐, 그렇죠? Body language, eye contact, 청중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전달하느냐, 또 목소리, 톤, 이런 모든 것이 다 전달력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각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PPT 슬라이드를 구성을 할 때 최근에 아마 많이 들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7장으로 끝내는 PP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라이드 자료 막 20장, 30장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그 몰입도를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15분이라고 해요. 15분이 넘어가면 사람은 주의가 산만해져서 더 이상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동영상 강의도 10분에서 15분짜리로 만드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발표, 프레젠테이션도 15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담으려면 슬라이드 자료는 많아야 10장, 7장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7장밖에 되지 않는 슬라이드, 강남의 값비싼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보통 저희가 PPT 만들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PPT의 슬라이드는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값비싼 땅이다. 여러분들이 값비싼 땅에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방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는 공간을 넣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슬라이드 한 장은 값비싼 땅이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팔아야 하는 것만 모아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굉장히 글로벌한 파이낸셜 펌에서 매니저가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8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뇌의 과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눈으로 스캐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청중들은 이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다 이해를 했어요. 이미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텍스트가 많은 그 페이지를,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면 어떨까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8가지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우리가 눈으로 스캐닝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되는 내용은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내가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 페이지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정말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진지한 고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좋은 슬라이드를 구성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잡한 것은 간결하게.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을 보면 바로 지루해지죠. 그렇죠?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뇌에서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뇌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7가지래요. 그런데 만일에 7개 이상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뒤죽박죽이 됩니다.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정보를 누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가 수용하는 걸 거부해버리죠. 그냥 도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되지가 않아요.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수용력 한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을 전달을 해야 되죠. 자, 애플에서 맥북을 개발을 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자, 맥북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동안 시장에 나온 것들과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정말 최첨단의 그런 맥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렇게 정보를 나열해서는 청중들한테 정말로 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 내가 꼭 맥북을 사야 되는 그 어떤 정말로 사고 싶은 그런 구매 욕구를 일으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The world's thinnest notebook. 자, 이 한 문장으로 맥북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담았습니다. 애플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광고를 하죠.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핵심을 간파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청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는 섣불리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간결하게 얘기하는 데에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다 걷어버리고 핵심만 제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디자인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크기, 색상, 그리고 위치죠. 크기.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크기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여러분들이 글씨 폰트 사이즈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크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색상. 색으로 주요 항목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색상을 슬라이드에 써버리시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크기와 색상을 고민을 하실 때는 바탕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정보냐 아니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냐 아니냐, 얼마나 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위치입니다. 어떻게 핵심적인 정보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 자, 위치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배열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배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정보를 인식할 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그리고 대각선 왼쪽 아래쪽으로, 그리고 bottom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보를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들, 이미지를 배치를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인식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이해하셔야 될 핵심적인 기본 요소 세 가지, 즉 컨텐츠, 시각자료, 전달력, 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각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구성을 할 때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스토리라인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